청수염이지. 창자가 보이는 거는 그 침으로 됩니까? 창자가 꼬이는 것도 협착. 예? 창자 푸드. 그래 그걸 창자 협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것도 맥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참 내가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걸 하겠구나. 탈장 알죠? 탈장. 탈장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오나요? 아들. 또는 노인. 부관이 막. 아들하고 노인들한테 옵니다.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탈장이 없습니다. 그 왜 여자들한테 탈장이 없는 줄 아세요? 부관이지. 여자들은 불알이 없기 때문에 탈장이 없어요. 그럼 탈장하고 불알하고 뭔 상관이 있노? 이라겠죠. 빠져 나올 때 무조건. 응? 근데 그 탈장은 어떻게 생기는 병이냐면은 탈장은 대장이 장 일부가 몸속에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 그리기가 참 곤란한데 딱 대장이 대장이 요래 생겼죠. 요래 생겼죠. 근데 여기에 살이 있어. 사람 보면 살이 있는데 살이 이 부분이 비어있어. 이렇게 이 대장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가. 예?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아프지. 그런데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 남자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들이 이 불알이라는 게 고환이 그 태어날 때 고환이 있는 채로 태어났고요, 없는 채로 태어났고요. 없는 채로 나옵니다. 또 남자들 고환이 어떤 때는 손으로 안 만져질 때가 있죠.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고환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요 자리가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나오다 고환이 걸리고 다칠까봐 요 자리에 들어가. 나오다 걸리면 다치잖아. 고환이 다치잖아. 고환은 다치면 안 되잖아. 이 신체가 그래 만들어져 있어요. 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요렇게 구멍이 뽕 나 있는 게 아니고, 자, 살이 요래 있으면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요런 식으로 비어 있는 거예요. 고환은 이 살이 쑥 밀려갖고 요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장이 이게 살이 쑥 밀려가 이 안에 들어갔고. 이게 탈장이에요. 고환 자리. 그러니까 탈장 수술을 하면 이걸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탈장 수술을 하면 고환이 항상 밖에 나와야 됩니다. 남자들이 무서운 지역에 가면 아주 거울만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불알이 쪼그라들죠. 예? 추운 데 가면, 아주 추운 데 가면,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번데기 되죠. 그러면서 고환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거 수술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탈장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무슨 맥 나오겠어요? 탈장입니다. 현맥. 근육이에요, 이 근육. 이 근육이 튼튼하지를 못하니까. 탈장은 현맥. 그러니까 애들이 탈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탈장이 생기고, 한 60대 남자들이, 노인들이 탈장이 생겨요. 그래서 60대에서 탈장 수술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침 나서 현맥침만 놔주면 돼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탈장이 안 생겨요. 요래 재밌는 그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탈장들은 내가 아픈 거예요? 아파, 그냥. 대장이 땡겨가고 딴 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프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들어가서 나오면 상관없지. 안 나오니까 문제지. 이 근육만 튼튼하면 탈장이 안 생겨요. 지집 아닌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집이 아닌데 들어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병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게 현맥이 나오고 왜 이런 이게 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의 개념만 잘 놓고 보면
거의 모든 병들은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 치료해주는 방법은 결국 뇌경증법은 5가지밖에 돼요. 심포삼초까지 하면 6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맥을 모르겠다 그랬죠. 탈장 환자가 왔는데 침 못 지나시고 맥은 모르겠다. 모르면 현맥이라 생각하고 나줘. 정상을 보고 놔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 이게 현맥이구나 하고 맥 실력도 따라 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된다고. 그래 생각보다 잘 났더라. 실제로 잘 나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탈장이 되게 되면 스스로 침으로 이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네요. 탈장이 많이 아파요. 근데 침으로 놓으면 당장 효과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풀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갖고 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쉬면 간이 튼튼해지죠. 시간이 지나서 이래 쉬면 간의 기운이 생기면 다시 근육의 기운이 생겨가지고 빠져나 저절로 나와요.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미하고 침을 놓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도 계속 현미하고 침을 놔주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싱거 먹고 이러면은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안 들어가요. 나이 한 60대에서 그런 경우 한 번씩 생깁니다. 요새 크론병 요새 신문에 많이 나대. 크론병 들어보셨어요? 네? 크론병 환자들 이래 혹시 보면은 크론병은 대장병입니다. 대장병이니까 설사도 있고 뭐 뭘 먹지도 못하고 그 뭐냐면 대장에 염증 생긴 병이에요.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요즘 크론병 환자가 많다고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크론병이 생기는 부위가 소장하고 대장 연결 부위 쪽에 많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상극의 장부잖아요. 소장하고 대장이 화와 금의 상극의 장부잖아요. 상극의 장부를 치료를 하는 방법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 말에 지랄 연병한다는 연병이 있잖아. 연병이 무슨 병입니까? 전주로 네? 관절 연병 안 해요. 장티푸스. 장티푸스입니다. 네? 장티푸스거든요. 근데 이 연병에 그 동의보감 그 소설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지만은 거주는 뭘 먹여갖고 고치냐면은 매실을 먹여 고친다. 실제로 대장병에 매실이 잘 듣습니다. 대장병이 잘 들어요. 근데 그 연병 같은 이 장티푸스는요 장이 뜨거운 병입니다. 실열이에요. 물도 못 마십니다. 보리차도 못 마셔요. 맹물밖에 못 먹어요. 장티푸스는. 요즘은 장티푸스가 잘 안 걸리고 의사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같은 병은 좀 걸리는데 그것도 증세가 비슷한데 그래도 그거는 음식을 조금 먹을 수는 있을 정도인데 이게 실열이다 보니까 대장 실열이다 보니까 현병이 나요. 여기 신 걸 먹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병들은 보면 상극장부 거의 병이 많아요. 상극을 해갖고 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과 목은 상극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 크론병도 상극이에요. 이거는 심과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의 상극장부잖아요. 그리고 걸리는 위치가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 접합 부위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맥이 나올 수도 있고 구맥이 나올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런 병은. 아까 그 장티푸스는 대장이 아픈데도 현맥이 나와가지고 뇌를 먹이는데 신걸 먹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저거기 때문에 이게 상극장부기 때문에 맥 나오는 대로 일단 치료해야 됩니다. 구맥이 나올 수도 있고 모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맥대로 맞춰가지고 맥이 나갑니다.
결국은 대장병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몸에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맞춰서. 이 내경제법의 기본은 무조건 맥대로입니다. 맥 나오는 대로, 현재의 맥이 어떻게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체질, 예를 들어서 목형인 사람이, 이 사람 나는 목형이니까 뭐 선천적으로 비위가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은 토가 강한 거를 먹어야 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우선 맥 나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 책을 쓰신 김춘식 선생님이 이 책이 우리 내경제법 사실은 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 황계내경 종식 종식 영출의 종식편에 나와 있는 그거를 최초로 해석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이 내경제법 강의도 이분 바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책은 어디서? 네, 이야기했는데 이거. 요거는 요 책을 보면 체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책이 거기가 체질돼 있어요. 책방에 팝니까 그러면? 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책 아닙니다. 팔아요. 단체로 삽시다. 내 책 아닙니다. 예. 여기 있어요. 책 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생식을 어떤 식으로 먹어라. 생식 처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김준일 선생님도 그래요. 김준일 선생이 이제 이래가지고 오행생식원 이래갖고 생식원을 열었어. 그러고 내경치법이 치법을 써갖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는데 이 양반이 원래 약재상 하던 사람이에요. 제기동에서. 약재상 하던 사람이 침 놓다가 하도 많이 잡혀가가지고 약 짓다가 잡혀가고 이러니까 약대를 취하고 생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경치법 이거 하면서 방송국이고 뭐고 강의하러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뭐 강의하러 가면 방송국 가서 침 얘기했다고 또 잡혀가고 엄청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래 생식을 해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것도 아주 많은 나이도 한 60 가까이 돼 죽었습니다. 그게 꽤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그럼 양반 딱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개대같이 됐습니다. 그 생식을 지물라. 지가 여기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 덤벼들어서 여러 놈 덤벼드니까 방법이 있네. 힘센 놈이 그거 차지해야지. 그건 가족들은 할 줄 모르니까 그 제자들이 결국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4군데로 갈라졌어. 그래 각자 나가서 하나씩 차리는 거야.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오행생식원이 제일 오리지널이고 오행생식원에 누가 맡았느냐면은 항상 꼬봉으로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김도수이라고. 이 여자가 오행생식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가지고 실력 좋은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나눠진 사람들 몇 명이 있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나다로 갔습니다. 가나다 가서 생식원을 열고 거기서 가나다는 침을 막 놔도 되니까 그쪽에 생식 나면 되니까. 그래 이제 간 사람 중에 이렇게 4군데인가 5군데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장사식으로 해놔니까 나중에는요 사실 생식 곡식 먹으라 해놨는데 그 육골점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맛으로 구분해갖고 고기 그 쉽게 얘기하면 고음국을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일하더라니까 그것도 병 고친다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또 거기를 막상 가보면은 저는 생식을 이 중에서 그 자아생식이라는 그 제작하는 표상수라는 사람이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생식을 받았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거 받아갖고 이제 팔고 이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만나봤어. 그 옛날 오행생식 하는 사람, 자아생식 하는 사람, 그 대리점이 많거든. 그 대리점에서 만나보니까 차단에 맥 본다고 사는데 맥 제대로 보는 건 한 놈도 없더라. 오행생식은 요 부산에 양정에 가면 있어요. 여기 가면 오행생식은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터넷에 어디 그 사이트에 어디 올려놓은 게 있었더니 그걸 보고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찾아갔지. 한번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생식 이런 거 팔아갖고 어떤 환자 고친 지자랭이나 했었는데 맥 보는 데는 내 맥 봐준다고 하는데 수능 들어보고 맥도 모르고 체질만 가지고 그 생식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식 선생이 체질을 많이 강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체질이 다 바뀌잖아. 그 현재의 맥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체질을 갖고 생식 체감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 제자들 중에서 말은 맥 하는데 맥 제대로 보는 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맥을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기본만 배웠어요. 어떻게 기본을 배웠냐면요. 목화토금수가 누구세요? 아무도 안 주지 내라. 완, 산, 고, 요 개념으로 상극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맥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자, 현맥은 긴장감 있는, 바로 긴장감 있는 이 맥이 나타나는 게 현맥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맥은 이 말랑말랑한 힘, 이게 나타나는 게 구맥이고. 내가 배운 건 요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1성이 뭐고, 2성이 뭐고, 3성이 뭐고, 나 배운 거 없어요. 왜? 1성, 2성, 3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김준식 선생이 제자들한테 못 가르쳤어. 이래 궁금한 놈이 가서 자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죽고 없는데 내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거기서 배운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양반 이론을 나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자꾸 궁금증이 생겨. 그러다 보니 내경 종식편을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답이 도대체 4, 5성은 뭐고 6, 7성은 뭐고 1성, 2성, 3성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번역해놓은 황제내경 번역해놓은 책을 보면 엉터리 번역했죠. 어떤 데는 보면은 종고의 맥이 인형의 맥보다 1배 성대하면 1배가 뭐예요? 1배 성대하다는 우리말로 1배는 같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현맥, 구맥, 홍맥 요걸로서 구분하는 거야. 그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맥을 더 좀 잘 알려고 하니까 나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아산에 계신 이용기 교수한테 생각하는데 이용기 교수는 설명 이하고 똑같아. 대상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성은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길고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해석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하니까 어느 날 밤에 꿈에 김준식 선생이 나타났더라니까. 야, 진짜요, 이거. 망상이겠지. 아니야. 물론 내 망상이겠지. 그건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 그럼 도대체 1정, 2성, 3성이 뭐고, 이거 1배 성장이 뭐예요? 4, 5성, 6, 7성은 뭐예요? 물었더니, 그때만 이래 앉아, 소파에 의자, 대전에 제가 앉아. 그랬더니만, 잘 알면서 왜 물어? 이러고 웃으시 보더라니까. 진짜 이거. 잘 알면서 왜 물어? 결국은 내가 자꾸 하나 갖고 계속 이걸까 저걸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근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맥이 5개가 파생된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에서 맥의 모양도 오행에서 나오는 건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더 쉽게 지금 내 나름대로 연구해갖고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딱 그 책 하나만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경직보 공부를 계속 심으로 계속 하시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생각하면 자꾸 깊게 이걸까 저걸까라는 거를 나름대로 좀 하셔야 아마 전문가가 되는데 좀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없죠. 제 경험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웃기는 게 중국에 큰 많은 옛날 책들이 많아요. 전부 다 황제내경에서 파생돼가 나옵니다. 그 편작, 바타 편작이 원래 유명하죠 중국에서. 바타는 조조한테 죽은 사람이고 편작하면 유명한 사람인데
그 한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남경 60분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남경이 뭐냐면 편작이 쓴 책인데 남경은 어려울 난점입니다.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69 문제를 갖다가 편작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요. 이것과 저것과 어려운 문제를 편작하는 사람이 그걸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남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침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사암도인 오행침법의 모태가 되는 침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허적 복이 뭐 실적 사기자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다. 그게 20몇 날인가 어디에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중국의 책 중에 종시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은 하나도 없어. 이 종시편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 양반이라니까. 종시편에 대해서 이거 한 사람이 이 김주식 선생이라니까. 근데 죽고 없으니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근데 이 양반도 분명히 어디서 배웠을 거야. 자기가 100% 한 건 아니까. 어디서 배웠을 거야. 왜냐면 현맥, 구맥, 홍맥, 모맥 이거는 사암도인도 있었거든. 다 했었거든. 사암도인도 이 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전통 침례이들한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게 어딘가 전해서 내려왔었던 거라는 거지. 누가 진짜 이 개성자인지는 몰라. 어쨌든 김주식 선생도 그것을 나름대로 어디서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 종시편을 자꾸 읽으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가 책을 쓰고 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 잘 알고 있는데 왜 물어가고 그냥 없어지더라니까. 실제 그 티베트 불교의 그 꿈의 꿈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꿈을 통해 자기 묻고 싶은 걸 꿈속에서 그 부처님 찾아가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 가능합니다. 그래 나는 이걸 워낙 자꾸 워낙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꿈이 꽂은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이야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백혈구 부족증이라고 있습니다. 희는 주로 어떤 뭘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래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혈장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그 세 개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혈구는 뭐 하는 거냐? 적혈구는 포도당과 산소를 온몸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러면 적혈구가 부족하면 뭐가 잘못될까? 어느 장부가 잘못됐을까요? 영양분을 몸속에 저장해 주니까 비장이겠죠? 적혈구 부족증은 비장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백혈구는 사람 몸에 이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침이면 적하고 전쟁을 하는 게 백혈구 역할인데 이 백혈구를 어디서 만드냐? 골수에서 만들죠. 그러면 백혈구가 부족하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골수니까 신장이 잘못됐겠죠. 자, 혈소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피가 멎으면 피를 굳게 만들어서 지혈을 시키는 효과를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심장병, 그 다음에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약을 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먹는 사람은 혈소판이 줄어듭니다. 자, 아스피린 먹는 사람은 혈소판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 때문에 피가 잘 안 굳겠죠. 피 전체가 묽어집니다. 멍이 잘 됩니다. 이런 병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장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심포삼수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안 좋은 이유가 심포삼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참 안 좋아가 사람 당장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먹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혈압약은 어느 정도까지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혈압이 145까지는 안 먹어도 됩니다. 혈압약. 그 다음에 혈압의 대표적인 거는
혈압 이야기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정상 혈압이 어떻게 나와요? 8120이죠. 사람들 혈압이 얼마입니까? 요것만 이야기해요. 요거는 얘기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완기 혈압이고요. 수축기 혈압이에요. 옛날에는 뭐 90에 150을 그랬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수축기 혈압이에요. 이완기라는 거는 심장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수축기는 심장이 이렇게 쫙 짰을 때, 수축되어 있을 때. 심장이 짰을 때 혈관에 이 자극이 가는 그 압력, 그게 혈압이에요. 짰을 때. 그러니까 짰을 때는 전 온몸으로 가겠죠. 피가.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수밖에. 120. 이거는 수축돼. 이완. 혈압이 있을 때는 이게 돌아 올라오겠죠. 돌아 몸으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올 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완기 80대.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80대 120. 2대 3. 이 비율이 유지가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80에 120인 사람이 중풍 맞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병원 의사들 말을 빌리자면 80에 120은 중풍을 안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맞습니다. 80에 120인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이 사람 혈압이 항상 80에 120이 아니잖아. 내가 막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면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80이 12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럼 이것도 따라 올라가죠. 어떻게 따라 올라가냐? 180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한 2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2배 되잖아. 그런 사람이 중풍 맞는다니까. 이 사람은 운동 열심히 했을 때 중풍 맞는다니까. 긴장, 흥분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중풍 맞는다니까. 그래서 혈압은 제일 중요한 것은 2대 3을 유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대 3만 유지가 된 상태 같으면 혈압이 200에 30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대 3이죠. 60대, 60, 90도 상관없습니다. 저 아까 그랬죠. 100에 150도 상관없습니다. 2대 3이잖아요. 이거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옛날 사람은 90에 150이 정상이라고 했다고 나이가 들면요 혈관벽이 단단해지죠.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140, 150까지 올라가도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에 것까지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90에 150만 해도 정상보다 이완계열이 좀 낮은 거죠. 2대 3이 넘어가니까. 그죠? 그럼 95, 150 정도는 괜찮아. 90에 150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90에 150까지는 안 먹었는데 요새는 먹이잖아. 다국적 기업의 영업이에요. 제약회사의 영업이에요. 한 번 먹으면 영원한 단골이에요. 죽을 때까지 단골이에요. 그 약 팔아 먹으려고 영업하는 거라고. 실제로 150까지 괜찮아요. 약 안 먹어도. 얼마 나와요? 저 140 안 먹어도 돼. 밑에 얼마 나와요? 100 100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낮을 때도 있고 예. 또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한 12년 됐는데 고혈압 그런지 약 먹은 지 별로 한 두세 달밖에 없어요. 140 거든 안 먹어도 돼. 많이 올 때 160에 올라가도 뭐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병원들이 130만 넘으면 또 이러면 드셔야 되겠네 이런 의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는 141에 나온 우리 이 기계로 되잖아요. 여기다가 보면 140이면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조정되는데 뭐 이랍니다. 어떤 의사는 또 그래요. 그 의사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다르요. 그 옛날 의사들은 140씩 이래 올라가도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요즘 새파란 아들은 무조건 130만 넣어도 먹으라고 그러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140까지는 말도 안 하더니 요새는 110만 돼도 먹으라는 의사들이 있어. 뭐 또라이들이지. 그거는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영원한 단골입니다. 영원한 단골이라는 얘기는 계속 매상이고 나한테 매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의사한테도 계속 약 떨어지면 처방받으러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리죠. 버렸는데 왜 그래 열심히 나갔다 들락날락 점심 준비하러 간 거 아니가? 뭐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 다음에 심줄과 인대. 모든 심줄과 인대입니다. 힘줄이 맞습니까? 심줄이 맞습니까? 힘줄 아닙니까?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 이전에 다니신 분들이 힘줄이 맞습니다. 네, 힘줄이었어. 그런데 그게 힘줄은 경상도 사투리고 힘줄이 맞았는데 80년대에 들어가서 표준말이 바뀌었어요. 둘 다 봐주는 걸로. 둘 다 됩니다. 우리는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힘줄은 표준말이고 심줄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다 바뀌었으니까 힘줄과 인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힘줄이 인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아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힘줄하고 인대하고 같다고 생각하죠. 그 어떻게 다르냐면 조직 자체가 다 세포 조직이 달라요. 힘줄하고 인대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를 딱 잘라 놓고 보면 자 이겁니다. 서지와 도가니의 차이입니다. 도가니탕 먹어보시죠? 네. 서지탕 드셔보셨어요? 서지는 오뎅하고 보통 같이 서지 오뎅탕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새 흔히 도가니탕 집에 가보면 진짜 도가니 내놓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서지 내놓고 도가니라 합니다. 도가니하고 서지의 차이가 이 인대와 힘줄의 차이인데 힘줄은요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연결. 자 보세요. 저거 하나 들고 와볼까? 어디 다리 그림 없나? 다리 뼈 없나? 다리는 없나? 그럼 내 다리 갖고 갈게요. 내 다리 갖고 갈게요. 자 여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요 뼈하고 요 위에 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요 뼈를 기준으로 윗다리 뼈를 기준으로 하면은 윗다리 뼈하고 여기 연결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퇴는 그고 소퇴는 또 아랫다리 뼈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쪽으로 갈수록 이게 단단해져요. 그 다음에 탄력이 좋아져요. 요게 힘줄입니다. 심줄입니다. 요 있죠? 요 두 가닥이